썸네일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목에 정사라고 되어 있어서 하신 분들이 계시지도 않을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일본어로 조시라고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해 함께 생을 마감하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 알아주시고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초반부엔 소노다라는 시인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요. 그는 작중 시점에서는 죽은 지 30년도 지난 인물이라고 언급이 되는데, 1892년에 태어나 젊은 시절엔 슈호라는 스승의 밑에서 시를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알 수 없는 개인적인 다툼으로 인해 소노다는 스승을 떠나게 되는데, 이후 몇 편의 시를 쓰기는 했지만 그닥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인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던 중 미네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나 결혼까지도 하게는 되지만, 분홍의 자식으로 자랐던 아내는 남편의 시를 이해하지 못해 싸움을 끊이지 않고 반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소노다는 결국 여성 편력에 빠지게 되었다 설명을 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가정을 멀리하고 바람을 폈다 이런 말인 거고요. 이후 아내인 미네가 폐병으로 요양소에 입원을 했을 때도 소노다는 그런 아내를 챙기지 않고 남봉꾼 같은 생활을 이어갔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헌데 그런 중에 소노다는 후미오라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녀의 집안은 격식 높은 은행가 가문이었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은 소노다와의 교제는 당연히 허락하지를 못했고요. 결국 누구도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교토에서 몰래 만나 가스라강 근처에 위치한 여관에서 정사를 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이런 말인 건데, 다행히 여관 종업원이 일찍 발견하게 되어 두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요. 이 일을 알게 된 여성의 집안에서는 철저히 감시를 하며 강금과 같이 후미오를 관리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게 되는 건데, 전화위복이랄 수도 있는 게, 소노다는 후미오와 만나지 못하게 된 자신의 정열을 시로서 배출해 가스라강 정사라는 걸작을 쓰게 되고요. 세간에서는 소노다를 시대의 남봉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작품 안에서 보면 소노다가 후미오와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사랑과 순결한 영혼이라며 시를 읽고 사람들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 일이 있고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하게 되는데, 다음 해 6월 소노다는 이바라키 현에 위치한 강에서 또 한 번 정사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고요. 상대는 아야코라는 이름의 카페 종업원이었는데, 두 사람은 강에 배를 띄운 후 함께 독약을 먹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헌데 이때 아야코는 죽고 말았지만 소노다는 또 한 번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거였고요.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묵고 있던 여관으로 돌아가 창포 정사라는 시를 쓴 뒤 3일 뒤 방에 있던 꽃병으로 목을 찔러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 시도를 한 후 목숨을 겨우 건지게 되었지만 결국은 다시 생을 마감했다 이 말인 건데, 여기서 기이한 우연이 발생하게 되는 게, 소노다가 죽은 날 후미오 역시도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끊었던 거였고요. 두 사람이 같은 날 서로 다른 장소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소노다가 죽기 전 남긴 시를 또 한 번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일본 문학사에서 커다란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던 건데, 여기서 시간은 30년이 흘러 작중 현재로 돌아오게 되고요. 어떤 남성과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주인공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 과거 죽은 소노다의 지인이면서 그의 생애를 글로써 남긴 인물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두 사람의 대화로 돌아가면 남성은 주인공에게 선생님께서 30년 전 시인 소노다에 대해 쓰신 글을 읽어봤는데 왜 마지막 부분인 창포 정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묻게 되고요. 이에 주인공은 나는 소노다가 한 모든 행동이 후미오를 사랑한 마음에 벌인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글을 세상에 공개하면 후미오의 유족들이 트집을 잡을 것 같아 삭제할 수밖에 없었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그런 거였군요. 쓰신 글이 미완성으로 끝난 게 아쉽습니다 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공은 후묘의 유족들 때문이라 핑계를 대긴 했지만 사실은 숨겨진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걸 떠올리게 되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는 30년 전 소노다가 죽은 이후로 넘어가게 되고 창포 정사라는 시 속의 내용을 살피던 주인공은 이후 공개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게가 되는 건데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한 두 사람이 강 위에 배를 띄어 나아가던 중 소노다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게 되고요. 이때 아야코는 지금 폐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이 떠오른다 하고 대답을 하더니 그럼 선생님은 누가 생각나시나요? 하며 물어보게 됩니다. 헌데 이때 소노다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어차피 저는 대역이지요 라며 아야코는 자신의 머리를 짧게 잘라내는데 그 모습을 본 소노다는 준비한 약을 꺼내어 서로 나눠 삼키게 되고요. 그렇게 강의에 띄운 배 위에서 두 사람은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근처를 지나던 농부가 떠내려온 배를 발견해 소노다는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던 건데 깨어난 후 소노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아야코는 약을 먹고 죽은 게 아니라 손목을 그어서 죽었다는 사실이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담당관에게 물어보니 약을 먹은 후 먼저 정신을 차리게 된 아야코가 쓰러진 소노다를 보고 죽었다 생각해 뒤따라 손목을 그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헌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소노다는 목숨을 건진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게 깨어난 후 자신이 묵었던 요관으로 돌아온 그는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요. 분명 죽기로 마음먹고 떠났을 당시엔 방 한쪽 꽃병에 시들어있던 창포가 꼽혀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 돌아와 보니 다시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소노다는 그 모습이 마치 죽기로 결심하고 이후 되살아난 자신과도 같다고 여기게 되는데 이 일에 영감을 받은 소노다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글로써 남겨 3일 만에 창포 정사라는 시를 쓰게 되고요. 마지막에 꽃은 다시 피어난다 라는 문구를 남기곤 방에 있던 꽃병을 깨어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은 그에 대해 관심이 생겨 글을 써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되는데 정보를 모으기 위해 맨 처음 스승인 슈오를 찾아가지만 소노다에 대해선 그닥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요. 당시 스승의 아내였던 고토에는 이혼 후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에게서도 별다른 정보는 전해 듣지를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대로 포기를 해야 하나 여기게 되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소노다가 그닥 인기를 얻지 못했던 시절 습작들을 남긴 노트에서 돌아오는 강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요. 소노다와 아야코가 배를 띄운 장소 역시도 마을에선 돌아오는 강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 있던 주인공은 이 장소에 무언가 더욱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여겨 곧장 책상을 벗어나 직접 현지인 이바라키현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노다가 죽기 전 묵었던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여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방 안 분위기는 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냄새가 개어있는 듯 음산한 느낌을 풍기고 있었고요.
주인공이 여관 주인에게 2년 전 소노다가 이 방을 쓴 걸로 아는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고 묻자 여관 주인은 그 시인분이 창에서 여기 보이는 방을 원하시기에 이 방을 안내해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인공은 소노다가 묵었던 방에서 창만 열면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가 죽기 전까지 이 방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게 아닌가 여기지만 당장은 알 수가 없었고요. 곰곰이 누구를 기다렸을까 여기며 생각에 빠져 있으니 여관 주인이 머쓱한 듯 저도 그분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실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죽기 전까지도 복통으로 약을 달고 계셨는데 이곳에서 고생만 한 것 같아 죄송하네요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암튼 그 일이 있고 주인공은 근처 파출소를 들러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야코가 죽기 전 자신의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는 사실만은 확인하게 되지만 그 외에 별다른 정보는 얻지를 못하고요. 주인공이 볼 때 이곳에서 소노다가 행한 모든 행동은 아야코라는 여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대역일 뿐이고 모든 게 후미오에 대한 그리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행선지로는 소노다와 후미오가 정사 사건을 벌였던 가스라강 주변의 여관으로 향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인공은 여관 주인으로부터 또 한 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소노다가 찾아와선 처음 안내받은 방이 아닌 창문을 열면 우체국이 보이는 방으로 바꿔달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주인공은 돌아오는 강 근처 여관에서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는데 여기서도 어떤 소식을 기다렸던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혹시 소노다가 이 방에 묵을 때 어떤 편지가 온 적이 있냐 하며 묻게 되는데 여관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그런 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신 한 번은 낙담한 표정으로 소노다가 무언가를 태우고 있기에 그게 무엇냐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도쿄에 보낼 편지를 썼는데 이미 늦은 것 같아서 그냥 태우는 거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까지 있었던 상황을 정리한 주인공은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며 자신만의 상상을 펼쳐보게 되는데 우선 소노다는 가스라강 주변의 여관에 묵으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끝내 받지 못해 후미오와 정사를 단행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였고요. 이후 목숨을 건지게 되자 1년이 지나 그때는 도쿄의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후 이바라키현의 여관에서 답장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오지 않자 다시 아야코와 정사를 진행한 게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도 소노다는 죽지 않았다는 건데 그건 아마도 여관방에 있던 배탈약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소노다는 아야코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자며 깨어내 배에 태우긴 했지만 그녀에게는 진짜 독약을 주고 자신은 배탈약을 바꿔치기로 먹어 살아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헌데 이건 상상일 뿐이지 아무런 증거는 없는 거였는데 이 일이 있은 후 주인공은 다시 도쿄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의외 인물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주인공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후미오의 언니인 아야노였는데 그녀는 대뜸 한다는 말이 세간에선 소노다가 후미오를 생애의 여자라고 생각하고 사랑한 듯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러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주게 되고요. 소노다에게 있어서 후미오는 누군가의 대역일 뿐이었다며 그런 고통을 동생은 견디지 못해 자살이란 방식으로 생을 마감한 거라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이 사실인 걸 입증하는 후미오의 유언장도 보여주는데 그 내용은 언니 아야노가 말한 바 그대로였고요. 그녀는
진짜 손오다가 자신의 동생을 사랑했다면 선생님이 쓰시는 글에서 내 동생이 어떻게 언급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전 그게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맞고 싶네요라며 자신의 뜻을 전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 주인공이 자신이 쓴 글에서 마지막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했었는데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였고요. 지금껏 아야코가 후미오의 대역이라 생각했는데 후미오 역시도 누군가의 대역이었다고 하니 그게 누구일지를 주인공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대상이 부인인 미네이지 않을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두 사람은 사이가 좋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라고 여기게 되고요. 그때 문득 주인공은 반대로 왜 그렇게 서로 맞지 않는 미네와 소노다는 결혼을 했을까로 생각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다 스승 슈오와 다툼이 있어 문호를 떠났다는 부분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 스승의 아내였던 고토에는 남편보다 20살이나 어린 나이였고요. 이전부터도 소노다는 남봉꾼이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스승 슈오와 소노다 사이의 다툼이란 게 고토에 때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주인공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가 왜 이혼 후 출가해서 절에 들어간 건지도 알 수 있게 되고 아야코가 죽기 전 자신은 대역이라며 스스로 머리를 잘랐던 것도 고토에를 흉내낸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소노다는 고토에라는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으로 위협을 한 게 되는 거였고요. 혼자만으로는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후미오와 아야코라는 두 여인의 생명마저도 담보로 협박을 한 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소노다는 슈오라는 스승 아래서 시를 배우던 중 그의 아내인 고토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그 사실이 탄로나자 문화를 떠나게 되었던 거고요. 이 일로 고토에가 출가를 해서 절에 들어가 버리자 소노다는 홧김에 미네라는 여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던 겁니다. 헌데 결국은 자신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만 깨닫게 되고 마는데 이후 여러 여인들과 남봉꾼 같은 관계를 이어오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후미오라는 여인도 만나게 되지만 이때 소노다는 그 여인을 받아들여 새로운 사랑을 하기보단 자신을 떠난 고토에를 붙잡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요. 당신 돌아오지 않으면 나 자살을 할 건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와 함께 하겠다며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스라강 주변의 여관도 우체국이 보이는 위치로 방을 구해 기다렸던 건데 그럼에도 기다리던 회신은 오지 않았던 거고요. 결국 소노다는 비참한 마음으로 후미오와 정사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헌데 아시다시피 이때 소노다는 죽지 않고 살아나 내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하는 걸 가스라강 정사라는 시로 남기게 되는데 사실 이건 고토에에게 나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어 하는 전달문 같은 거였지만 세간에서는 진정한 사랑이라며 지켜 세웠던 거였고요. 그럼에도 소노다는 고토에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자 다음으로는 아야코라는 여인을 다시 꿰어내 정사를 행하기로 마음먹은 게 되었던 거였습니다. 헌데 후미오 같은 경우는 진정으로 소노다를 사랑해서 정사에 응했던 거였지만 아야코는 자신의 처지가 힘들어 그래 같이 죽자 이랬던 게 더 가깝고요. 죽기 전까지도 자신이 누군가의 대역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잘랐던 게 되는 거고 도중 다시 깨어났을 때도 미련 없이 손목을 구울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때 역시도 소노다는 죽지 않았는데
방에 돌아와서 다시 핀 청포를 보곤 청포정사라는 시를 남긴 후 3일이 지나서야 남은 생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우연치 않게 후미오 역시도 먼 곳에서 소노다를 그리워만 하다 같은 날 자살을 해버리는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암튼 이리하여 주인공은 결국 후반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글을 미완성인 채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후 보름쯤 지나 소노다의 기일날 주인공은 다시 한번 그가 생을 마감한 돌아오는 강 근처의 여관으로 향하게 되고요. 방구석 꽃병에 꽂힌 창포끝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니 여관 주인이 곁으로 다가오더니, 지금 생각해보니 예전 소노다 그분이 계시던 때 방에 있던 창포는 3번이나 꽃을 피웠던 게 기억나네요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창포꽃이 3번이나 다시 핀다는 건 있을 수 없을 텐데 라고 여기게 되는데, 왜 2번이면 시들 꽃이 3번이나 다시 필 수 있었나를 떠올려 보니 결론은 방 주인이었던 소노다가 다시 새로운 꽃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일 거라고 여기게 되고요. 굳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고민하다 예전 습작에 썼던 노트에 돌아오는 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걸 떠올리며, 혹시 소노다는 미리 써놓은 시대로 자신이 그 행동을 따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소노다라는 인물에 대해 기억하는 건 2번의 정사사건보다도 그가 남긴 시를 주목했기 때문이란 걸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 벌어졌던 사연과 시에서 말하는 상황이 맞아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 더욱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게 아니었나라고 여기게 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주인공은 또 다른 가설을 세우게 되는 게, 처음 정사사건이 있은 후 발표한 시가 큰 인기를 얻고 자신도 인정을 받게 되자 소노다는 자신의 생명마저 포기해서 또 다른 시를 남기게끔 계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게 청포정사라는 시였는데, 이후 소노다는 아야코와 함께 자신의 시에서 묘사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었던 거였고요. 결국 배 위에서 목숨을 내려놓으며 마무리까지도 하게 됩니다. 헌데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며 문제가 발생하고 마는데, 마지막에 꽃은 다시 피어난다라는 문구로 시는 끝이 나지만 살아나 돌아와 보니 방에 있던 2번 핀 청포는 곧 있으면 시들어 버리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소노다는 새로운 청포로 꽃을 바꿔치기 한 후 다시 필 시기에 맞춰 자살을 선택한 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일이 소요가 된 거고, 꽃이 바뀐 걸 모르는 여관 주인은 청포가 3번이나 다시 피었다며 의아하게 여기게 되었던 건데,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건 지금껏 소노다의 곁에 있던 여인들이 누군가를 대신하는 대역인 줄 알았지만 소노다 역시도 자신의 시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대역이었다는 거였고요. 그렇게 주인공은 청포정사라는 시의 진실을 알게 되지만 내용은 거짓일지언정 후미오와 아야코, 그리고 그 외에 소노다에게 희롱당한 수많은 여인들의 감정은 진짜라고 생각해 그 비밀을 혼자서 담아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렌조 미키코 작가님의 돌아오는 강의 정사였는데, 상당 부분 개인적 해석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야기 드림의 편의를 위해서 수정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